지난달 15일 4차 국정조사 청문회입니다. 이대 김경숙 전 학장은 이날 하루 종일 정유라라는 학생은 잘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을 했었는데요. 김 전 학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들었다는 입학처장이 옆에 있는데도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김경숙 증인에게 정유라가 수시 모집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승마 얘기하고 유망주 얘기를 하고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 정윤혜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숙 증인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럼 위정인가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왜 자꾸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게 위정인가요? 그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정유라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맹세코 정유라니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김 전 학장은 다른 동료 교수에게 이런 지시를 하기도 어렵다고 항변을 했는데요.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학장이 그거를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요즘 학교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어제 구속된 류철근 교수는 김경숙 전 학장이 최순실 씨를 소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류 교수는 한국에 있지도 않은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주고 문제가 불거지자 조교를 시켜서 거짓 답안지까지 만들었는데요. 류 교수는 지난해 4월 김경숙 전 학장의 요청으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직접 만났고 또 학장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네 학과의 교수들 승진 이런 문제를 학장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부탁이 아니면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특검이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송환이 가능하고 또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특검 소환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최순실 씨는 과연 정유라 씨의 검거로 마음이 바뀔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체포된 정유라 씨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뉴스 집중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쯤 송환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금방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네.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빠르면 4주, 네. 늦으면 2, 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긴급 인도 구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네.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먼저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자진 귀국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네. 이 방법이 있다면 이제 금방이라도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 구속 결정에 대해서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소법원을 거쳐서 덴마크 최고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인권재판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입국이 네. 송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못 데려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법무부가 인도 구속을 요청했고요. 네. 네. 일단 받아들여져서 네. 저희가 알기로는 이달 말까지는 일단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 긴급 인도 구속 요청을 했죠. 네. 그랬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네. 긴급 인도 구속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범죄인 인도 요청은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특검하고 연결을 해서 덴마크 이제 네. 사법 당국에 네.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다툴 수가 있고 네. 재판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유섬나 씨처럼 말이죠. 네. 유섬나 씨는 지금 2014년 5월에 체포가 이병헌 전 됐거든요. 회장의 딸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로 약 500억 정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14년 5월에 프랑스 네.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퉜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최고법원을 거쳐서 2년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럽 인권 최고재판소로 가는 바람에 네. 아직도 송환이 안 되고 있죠. 붙잡힌 곳 지도 보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에서 붙잡혔는데요. 원래 이제 밑에 이 슈미텐, 독일에서 한 차로 10시간 정도 되는 올버르라는 아주 작은 휴양 도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구금 기간이 일단 4주로 됐잖아요. 네, 이걸 그렇습니다. 우리식 표현대로 한다면 구속된 겁니까? 어떻게 된 그게 겁니까? 구속된 겁니다. 네. 72시간까지 이제 긴급 체포를 한 경우에 네.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1월 30일까지 연장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덴마크 사법 당국에서 네. 이제 어떤 그 장소를 정해서 네. 거기에 신병을 확보해서 네. 이제 데리고 있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금됐다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네. 뭐 구속됐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서 네. 1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거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어떤 법리적 근거를 들어서 나를 한국으로 송환시키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본인에게 송달이 네. 돼야 되는데 송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주일 후에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네. 결국 1월 10일 정도 되면 이제 무효화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해당 당국에 네. 불법 체류가 되기 위해서는 여권보다는 비자가 네. 이제 만료가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권만 가지고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정유라 씨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네. 이 비자 만료 기간이 그때까지라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바로 이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해서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때문에 지금 자진 귀국이라든지 입국이 아닌 한 네. 만약에 정유라 씨가 다투려 한다면 네. 지금 아까 얘기한 긴급 인도 구속 결정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네. 다툴 수가 있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빨리 나가지고 네. 바로 이제 송환이 되는 방법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이와 같이 정유라 씨가 다툰다면 네. 금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국이 금방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건요. 네. 우리 사법당국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니까 네. 긴급 인도 구속 신병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해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덴마크 국민이라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우리 국민인데 우리가 네. 이런 어떤 사법 용의자를 범죄 용의자를 요청하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다툼이 되나요? 예, 그것이 이제 유섬나 씨는 프랑스 네. 영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과 좀 다르다는 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와 어디로 추방을 할지 네. 언제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이것을 결정해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아서 우리나라로 바로 네. 이렇게 입국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더라도 지금 덴마크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체포가 됐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하는 데에는 강제 추방이라든지 자진 입국이 아니라면 네. 이 재판 절차를 안 거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특검과 오늘 특검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진 귀국한다면 어디로 달아날지 모른다고 했다가 오늘은 자진 귀국도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역시 네. 변호사님 설명처럼 이게 오래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2월 말, 네. 한 달 연장해도 3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 수사 기간 안에 네. 정유라 씨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유라 씨는 소위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네. 이 사건의 비밀 열쇠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정유라 씨를 반드시 입국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다른 것도 있지만 네. 학사비리라든지 네. 부정입학 이런 것도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네. 보다 큰 것은 네. 아무래도 이 삼성과 이 최순실 정유라 이 사이에 오고 간 네. 이 돈의 성격을 두고서 네. 과연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떤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고 네.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이 특검에서는 정유라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특검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유라 씨가 불구속을 조건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협상은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유라 씨를 반드시 그 혐의가 구속시켜야 될 것이냐는 것은 또 따져봐야 될 일이고 네, 네. 또 특검에서도 신병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 네. 불구속을 조건으로 해서 입국하는 것도 자진의 네. 입국을 유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에서도 반드시 구속된다 안 된다는 지금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밝혔습니다. 자,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는 모든 혐의를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떠넘기는 듯한 나는 모르고 어머니가 했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녹취 구성했습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정유라 씨는 재산 해외 밀반출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네,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아빠 그리고 이제 정유라 그 씨죠? 땅으로 네.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일단 막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본인은 구체적인 건 모른다는 거고요. 정유라 씨는 또 박 대통령의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해줬다는 일명 주사 아줌마가 누군지는 알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백 실장이요? 백 실장이 누구죠? 그리고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그 아버지의 평창 땅을 담보로 네. 해서 네.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독일에 부동산을 샀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얘기는 삼성에서 받은 돈이 정유라라든지 최순실에게 쓰이지 않았다. 네. 자신은 아버지의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산 것이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에서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네. 그 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최순실이 제3자 뇌물 제공죄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정유라라든지 말이죠. 네. 이것을 이제 막고자 저런 그렇다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준비된 답변이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준비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혐의는 부정입학 관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만약에 소환할 수 있다면 네. 소환할 수 있다면 직접 조사하면서 역시 말씀하신 삼성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어머니가 정유라 씨 모르게 계약을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네. 분명히 당사자니까 이런저런 지원을 받으면서 들은 게 있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특검은 이런 부분이 관심이겠죠? 예. 특검은 아마 최순실과 이 정유라를 대지를 해서라도 네. 이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이제 맞춰보면 말이죠. 네. 아까 류철균 교수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도 정유라가 얘기하기를 최순실과 같이 가서 김경숙 학장과 네. 류철균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최순실이 엄마가 좀 늦게 정유라 씨가 나오고 먼저 나오고, 자기는 네. 먼저 나왔다. 네. 이것도 상당히 계산된 답변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네. 자신은 한번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네. 이 부정입학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답변들은 상당히 법조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네.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유라 씨가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회자됐던 SNS가 있죠. 2014년도 그러니까 이대 시험 봐서 합격한 직후에 친구들이 이제 너가 어떻게 이대를 갈 수가 있느냐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라는 말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샀는데, 결국 뭐랄까요. 본인 말대로라면 나는 모르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결국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저게 이제 매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당시에 더군다나 금수저흑수저 하면서 네. 이 청년들이 상당히 좌절과 네. 이런 것을 겪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 정권이라든지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평소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과연
이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물론 뭐 나이가 어린 학생이 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어쩌면 우리 사이에 가진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네, 물론 일부의 일이겠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지금 특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특검이 소환해도 조사하려고 불러도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도 또 좀 뭐랄까요, 협상을 할 수 있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뭔가 심경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 국민들은 처음 봅니다. 예,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나오지 않는 거. 예,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요. 네. 원래는 이제 공소 제기 후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은 기소가 됐거든요. 네. 이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불러서 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내지는 또 구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하면 네. 기소가 된 범죄 지금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소가 된 범죄는 기소가 되고 나면 검찰과 최순실이 대등한 국면에 서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 때나 불러서 그 범죄를 조사하면 안 됩니다.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소가 되지 않은 범죄, 네. 다시 말하면 별건으로 부르는 것은 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순실이 이렇게 특검이 불러도 안 나가고 지금 2번씩이나 안 나갔거든요. 버티는 것은 네. 나름대로의 법적 어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네. 그래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구속된 피의자를. 그렇습니다. 네.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사실은 다른 범죄로 하든지 네. 내지는 기소된 범죄라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의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네. 이미 다 기소가 되고 조사된 걸 가지고 네. 다시 부르는 것은 여의치 않습니다. 부정입학 관련돼서 몇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정유라 씨 시험 답안지, 사실은 정유라 씨의 시험 답안지도 아닙니다. 공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조교들이 이제 조작한 거죠. 예.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14문화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0개가 맞는 걸로 뭐 조작한 거니까 뭐 개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리 작성한 거죠? 예, 저게 이제 조교가 대리 네. 작성했다는 것인데요. 네. 더 처음에 이제 대리 시험을 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이화에 대해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감사가 들어가니까 리철균 교수가 네. 조교에게 시켜가지고 네. 뒤늦게 저 답안지를 작성해서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지도 않은 정유라 씨한테 학점이 나갔고 그렇죠. 교육부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학점이 나간 것이냐 확인했을 테니까요. 예, 그걸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네. 이제 뒤늦게 이제 만들어서 끼워 넣었다는 것인데 네. 더군다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일부 문제를 이렇게 일부러 틀리게 네. 답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또 지금 그 아포토스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네. 그 아토포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저렇게 글자를 틀리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맞게 했다든지 네. 그래서 저것이 이제 급하게 채점을 하고 급하게 만들었다는 정황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류철균 교수가 이제 결국 업무를 방해하고 네. 위조 사문서를 위조하고 말이죠. 그걸 행사하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지금 구속이 된 것이죠.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유철균 교수는 필명 이인화라는 소설가로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네, 아닙니까? 네. 누구의 지시로 또는 누구의 도움 요청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김경숙 전 학장을 언급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경숙 학장이 3번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이 정유라 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네. 우울증이 있다. 네. 그러니 좀 잘 살펴주라. 이렇게 전화를 걸었고 네. 두 번째는 최순실 씨가 리철균 교수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찾아갈 거니까 좀 만나봐라. 뭐 이런 식의 전화가 걸었고 그랬다는 것인데 김경숙 이 최대 교육 학장이죠. 네. 이분은 완전히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부인을 했었죠. 여기는 이름도 잘 기억 안 난다. 그렇습니다. 근데 류철균 교수가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류철균 교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학장이 지시하는 것을 교수 입장에서 그렇게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학장 차원이 아니라
결국 총장 차원 내지는 교육부 차원 올라가면은 결국 정권 차원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 말이죠. 네. 이 속에서 류철균 교수도 거기에 이제 하나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러한 정황이 김경숙 이 학장이 류철균 교수에게 지시를 했다든지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유라와 최순실이 그 김경숙과 류철균 교수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유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출석을 안 하고 그래서 학점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다. 네. 그랬더니 오히려 그 후에 학점이 나와서 나는 놀랐다. 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하나만 뭐 간단하게 헌재 오늘 첫 변론이라고 했는데 그냥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오늘은 10분 만에 끝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네. 그 헌재법 제52조를 보면요. 그 피소추자, 지금 대통령이죠. 네. 피소추자가 나와야 한다. 다만 그 이에 나와서 원칙적으로 이제 나오도록 요청을 해야 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오지 않으면 네. 변론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안 나왔을 때는 변론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월 5일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때는 바로 변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월 5일 날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거쳐야 할 통과 절차였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1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변론을 몇 번이나 해야 결정까지 가는 겁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7번을 했는데요. 당시는 증인이 3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까지만 증인이 채택된 증인만 해도 7명이고요. 네. 앞으로도 증인이 상당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10번, 많게는 15번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변협의 공보이사이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